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건설현장 기사의 저자 한현철입니다. 자, 우리 2018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그 비기에 더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제일 많이 나온 문제가 나왔네요. 최다 빈출입니다. 최다 빈출. 좀 색깔을 바꿔보고요. 자, 첫 번째. 손잡이의 탈락 여부. 두 번째,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세 번째,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직 상태. 기둥이 치마, 변형, 변이 또는 흔들림 상태.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보통 손발 연기해라고 하거든요. 손발 연기는 암기법을 외우는데 요즘에 어떻게 나오냐면 5가지를 물어보면서 뭘 제외하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손잡이의 탈락 여부를 제외하고 5가지 쓰라고 했으면은 2, 3, 4, 5번이 써지겠죠. 그러면 4개만 써졌네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외야 합니다. 여섯 번째,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암기 팁을 드리자면 손발 연기회로입니다. 손발 연기회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 이 문제는 최다 민출 중에서 정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약 10년 동안 거의 산왕기랑 관왕기, 산왕상기에서 거의 한 20번 넘게 나왔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집안의 동상에 주요 인자를 2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흙의 투소성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 동결 온도의 유지 기간. 세 번째. 모세관 상승고의 크기. 네 번째. 지하 수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역시나 자주 나오거든요. 역시나 이거는 별표 1개 쳐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히빙 현상의 방지책 5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보통은 여러분들 3가지 나오거든요. 3가지 나오는데 희한하게 2018년 5가지 나왔네요. 자, 첫 번째, 지하 수위의 저하. 두 번째, 웰포인트 공법을 병행하고요. 세 번째, 흙막이 벽을 깊게 설치하고. 네 번째, 차수벽을 설치하고. 5번째는 집안 그라우팅을 실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은 지웰 흙차지입니다. 지웰 흙차지. 이렇게 5가지 꼭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 통로의 설치 시에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하여 5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자주 나옵니다. 별표 2개. 자, 첫 번째,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당연하겠죠. 두 번째,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맞습니다. 세 번째, 경사는 15도를 초과할 때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네 번째,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 5번째, 수직경의 길이가 15m 이상일 때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번째,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몇 미터?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자, 암기법 알려드리면 경경경추입니다. 보통 4가지 물어보네, 보통 4가지를 물어보는데 이것도 또 특이하게 5가지 물어봤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4가지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추가로 더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량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 라습니다. 자, 사업주는 순간 풍속이 몇 미터 퍼 세컨을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개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순간 풍속이 몇 미터 퍼 세컨일까요? 자, 답 한번 보시죠. 이거는 30미터 퍼 세컨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하인리가 제시한 재예방의 4원칙을 작성하시오. 이거 자주 나오죠. 별표 1개.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필기 때도 자주 보셨던 내용이죠. 필기 때. 첫 번째, 예방 가능의 원칙. 모든 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 두 번째, 손실 우연의 원칙. 그건 뭐다? 사고의 결과 손실은 우연히 발생한다. 세 번째, 원인 연계의 원칙. 사고의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연계되어 있다. 네 번째, 대책 선정의 원칙. 사고의 원인에 대한 대책 선정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뭔가 잘못 알 수 있는 뭐냐. 우리가 필기 때 보면 손실 우연을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 뭐 틀린 거 고르라고 할 때 뭐 손실 가능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실기는 주관식을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필기 때처럼 그냥 눈으로 쓱 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쓸 수 있게 뭐다? 손실 우연이다 라고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신 게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여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다음 근로자의 교육시간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를 작성하시오. 제가 이 문제를 정말 많이 풀었죠,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참고표가 나와 있습니다. 별표 3개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채용시의 교육.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이 일주일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시 교육 몇 시간을 진행한다? 이거는 1시간을 진행한다. 자, 두 번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자 근로자는 몇 시간의 교육을 한다. 자, 이거는 4시간 이상입니다. 세 번째,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 작업, 즉 2m 이상의 구축물에 파쇄 작업만 해당하는 경우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이 일주일 이하의 기간제 근로는 몇 시간 이상 교육 시간을 가져간다. 이거는 2시간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있죠. 두 번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여러분들 이제 건설 현장 가시면 무조건 겪게 됩니다. 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이수증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이수증이 있어야지만 건설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게 기본 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을 작성하시오라습니다. 자, 총 공사 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의 수를 작성하시오라고 하는데, 자, 일단 먼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명입니다. 자, 해당 표를 보시죠. 해당 표는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해당 표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자, 첫 번째 공사 금액 50억 이상 120억 미만일 때는 한 명을 둬야 하고요. 자, 두 번째 120억 이상 800억 미만일 때 몇 명? 이것도 역시 다 한 명입니다. 저기 나와 있죠. 800억 이상 1,500억 미만일 때 몇 명? 2명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뒤에 내용도 있는데 이 뒤에 내용은 지금 바로 설명드릴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 알고만 계시면 되는 내용 같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1,500억 이상 2,200억 미만은 몇 명이다? 이건 3명이 되는 거고요. 그 2,200억 이상 3,000억 미만은 4명입니다. 보통 이쪽 패턴에서만 다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표로 참고표 드린 대로. 근데 밑에 3,000억부터 8,500억까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적은 한 번도 없던 내용입니다. 이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신다면 밑에 표까지 다 같이 암기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기록 보존해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 우리가 산업재해, 산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꼭 기록 보존해야 하는 거. 이거는 CIS에 등록을 하죠. CIS.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급 현장을 겪다 보면은 CIS가 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 사항을 당연히 작성해야 하고요. 자, 두 번째,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날짜와 장소를 써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과 그 과정에 대해서 써야 하는 거고요. 그 네 번째, 재해 재발 방지 계획입니다. 이거 한번 사고가 났으면 다시 사고가 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방지 계획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해당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 산업재해 기록 등의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으로 상시 근로자가 50명인 이상인 사업의 종류 2가지와 직무 2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 첫 번째 선박 및 보트 건조업입니다. 배 만든 거겠죠. 두 번째 1차 금속 제조업, 세 번째 토사석 간업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종류 2가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선박 및 보트 건조 같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간업 같이 쓰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3가지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은 전부 다 암기해 놓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죠. 자, 저희 이 직무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죠. 우리 교재에 보시면 필수 암기법령 파트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세 번째 작업의 중지를 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 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암기법은 위도작산인데 우리가 이게 지금 건항기에 보시면은 최신 문제에 보면은 5가지 쓰라고 했습니다. 5가지. 직무에 대해서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그렇기 때문에 5번째 내용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의 확인. 이렇게 해서 위도작산안이라는 암기법. 위도작산안. 이렇게 해서 꼭 5가지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자 사업 종류 다 4가지와 그리고 임기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참여와 지원하기 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채용할 수 있는, 즉 올릴 수 있는 거죠. 선임하는 기준이겠죠. 자, 첫 번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에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자,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한테 사업주가 이 사람을 추천한다 하면 그 사람이 선임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노동조합, 노조죠. 노조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연합단체의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그 노조가 그 지역 대표기구에 추천하는 사람은 또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국 규모의 사업주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이 추천한 사람, 전국 규모의 사업주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 그러니까 전국 규모에 있는 사업주 단체하고 거기에 있는 임직원에서 추천한 사람은 충분히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그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이 추천하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는 대표적인 게 산업안전보건협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산업안전보건협회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이 추천하는 사람은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으로 위촉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임기 작성하는 거죠. 임기는 몇 년이다? 이거는 임기는 2년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2번, 굴착공사에서 토사의 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사항 5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도 역시나 자주 나옵니다. 별표 2개. 첫 번째, 전 지표면의 답사. 두 번째, 경사면의 지층 변화부 상황의 확인. 세 번째, 부석의 상황 변화의 확인. 그 네 번째, 용수의 발생 유무 또는 용수량의 변화 확인. 다섯 번째, 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의 확인입니다. 여섯 번째, 각종 경사면 보호공의 변이 탈락의 유무입니다. 자, 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의 확인은 이 정말 중요합니다. 토사 붕괴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인데 토사가 붕괴될 때 결국에는 결빙이라든지 결빙이 뭐냐면 얼음이 언다는 거죠. 그러면 위에 물이 고여서 얼었을 때 그럼 거기 하중이 들어갔죠. 그러면서 토사가 붕괴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토목 현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토목 현장에 특히 결빙이 많이 발생해서 결빙이 심할 때는 그때는 뭘 한다? 작업에 대한 중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콘크리트 옹벽의 안정성 검토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도 역시 자주 나옵니다. 별표 1개. 자, 첫 번째 전도에 대한 안정. 두 번째 활동에 대한 안정. 세 번째 치마에 대한 안정입니다. 그때 암기법은 전할침입니다. 전할침.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전도에 대한 안정, 활동에 대한 안정, 치마에 대한 안정, 전할침 바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터널 공사 표준 안전 지표상 터널 공사 시 터널 작업면의 조도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작업 구분 나왔고 기준, 막장 구분, 터널 중간, 터널 입출구, 수직 구간 나왔고요. 자, 보시면 막장 구간 몇 럭스 이상이다. 막장 구간은 70럭스 이상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터널 중간에 대한 구간은 50럭스 이상. 터널 입출구 및 수직구 구간의 몇 럭스? 이거는 30럭스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법안 바뀌었습니다. 혹시 타교재 보시는 분들 옛날 법안 가지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바뀐 법안으로 정확하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기방기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현유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